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늦겨울의 바람이 흩날렸습니다. 정미영은 계산대 뒤에서 낡은 스웨터를 여미며 졸음을 참았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은 끊겼고 조명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영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따님 유나 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듯 침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유가족분 맞으시죠? 병원으로 오시죠. 단 보호자 등록은 부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고 매대 위에 있던 컵라면이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유나가 죽었다고요?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례식장 문 앞에는 유가족 박정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부 유가족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전 남편 박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왜 왔습니까? 당신은 가족 아닙니다. 내 딸이에요. 유나는 내 아이예요. 서류상으로는 아닙니다. 10년 전에 끝났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나간 건 그 애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정우는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지키는 법은 많았겠죠. 도망 말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희미한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 냄새가 공기를 짓누르고 희미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미영은 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딸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는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새벽이 밝아올 즈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와 안내문을 바꿔 달았습니다. 유나 사망보험금 부친 수령 절차 완료. 그 문구가 보이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라도 엄마로서 할 일을 하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그녀가 들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편의점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활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권 없는 생모, 딸의 사망보험금 신청 논란. 기사 아래엔 유나의 학생증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출근 후 편의점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장은 말없이 계산대 옆 신문을 접어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이 말이 많아요.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는 카드 결제를 하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죠? 자식 죽은 뒤에 보험금이라니.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은 그걸 받으며 비웃듯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맞아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 항의가 많습니다. 일단 쉬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계산대를 비우고 조끼를 접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논란, 사회적 공분 확산.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블러 처리된 사진으로 방송 화면에 비쳤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많대. 딸 죽자마자 보험금 찾으러 간다잖아.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 안에는 며칠 전 주워 넣었던 하얀 국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우편함에는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쪽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힘들까봐 제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나은의 서명과 함께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묘한 뜨거움이 손끝에서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허름한 원룸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딸의 등록금 고지서를 펼쳐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나한테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내일 접수 예정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를 다시 꺼내어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내 마음을 찾을 거야.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은 구청역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좁은 사무실 안에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그녀는 손가락 끝을 꼬집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 다음 순서예요. 직원의 안내에 고개를 들어보니 상담실 문 안쪽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장수연,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건이라 하셨죠. 혹시 고인은 따님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예요. 제 딸입니다. 그는 메모장에 몇 줄을 적고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죠. 혹시 양육비나 면접교섭 이력은 있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났었어요. 그 사람 폭력이 심해서요. 수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수익자 명의가 우선입니다. 수익자가 부친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딸이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넣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보험금 정말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마음이 궁금해서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과 고된 세월의 흔적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제가 버렸다고. 그런데 전 도망친 겁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태어나던 병원에서도 지금처럼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미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감정 없는 상담이던 그의 눈빛에 서서히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라도 한번 시도해보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사람의 말로라도 해봐야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는 그녀가 문을 나서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 이런 사건은 처음이군. 며칠 후 미영은 신문을 통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봤습니다. 사망보험금 소송 제기한 친권상실자, 논란 재점화.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도 사진에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는 신문을 접어들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유나가 왜 그랬는지 그걸 찾아야겠어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덮었고 그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의 싹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수연은 유나의 유품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리스트에는 휴대폰, 노트, 헤드폰, 그리고 노트북 한 대가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인수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정우 씨가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갔네요. 남은 건 이 노트북뿐입니다. 미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건 열어봐야 알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노트북을 조심스레 켰다. 화면에는 로그인 창이 떴다. 비밀번호를 몇 번 입력했지만 모두 실패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앉아 유나의 생일을 떠올렸다. 손끝이 키보드를 눌렀다. 527. 짧은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다.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MOM. 그녀는 숨을 고르고 폴더를 열었다. 화면 속에는 사진과 메모 파일이 가득했다. 사진 대부분은 유나 혼자 찍은 셀카였다. 그중 하나 해변에서 찍은 사진 속 유나는 모래에 글자를 쓰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모니터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이걸 언제 썼니?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그때 폴더 안쪽에서 암호로 잠긴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엄마에게. 그녀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527 실패. 유나 527 실패.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유나야, 혹시 그녀는 사랑하는 엄마를 입력했다. 화면이 서서히 열렸다. 하얀 창 위에 짧은 문장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미워도 이해하려고 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 떠난 거였죠. 그녀의 손이 떨리며 키보드를 덮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오랜 시간 묻혀있던 숨이 천천히 터져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후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빗줄기가 조용히 떨어지는 거리 위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너는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미소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파일이 아니라 딸의 숨결이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변호사 장수연에게 메일을 보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아무 문장도 덧붙이지 않았다. 수연은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그 메일을 읽고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진짜 이유가 이제 시작되는군요. 법원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류를 든 변호사들과 피고인들이 오가며 복잡한 소리가 뒤섞였다. 미영은 법정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국화 한 송이와 딸의 일기 복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수연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진심만 전하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건 번호 2025-1234 원고 정미영, 피고 박정우. 법정 안은 냉랭했다. 정우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기자석에는 카메라가 몇 대나 놓여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재판장은 절차를 확인한 후 원고 측 변호사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고는 친권을 상실했지만 딸의 사망, 보험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양심의 문제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정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딸과의 관계 역시 단절 상태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다. 재판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정리를 요청했다. 원고 정미영 씨,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쥐고 있던 국화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했다. 제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리려 한 거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정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재판장에게 건넸다. 이건 유나 양의 일기 일부입니다. 법적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감정적 진술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법정안이 고요해졌다. 수연이 낭독을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 떠난 거였죠. 유나 양의 기록 중 한 줄입니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사이로 기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생전딸이 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 재판장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움직이죠. 그녀의 눈빛이 미영에게 잠시 머물렀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우는 문가에 서서 잠시 미영을 바라봤다. 그래도 당신은 늦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딸이 날 알아봤으니까요.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국화를 더 꼭 쥐었다. 그 꽃잎이 손끝에서 부서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단단히 남아 있었다. 법정 밖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수연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딸이 엄마를 증언한 셈이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 아이가 아직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복도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잊힌 사랑이 조금씩 다시 걸음을 옮기는 모습 같았다. 며칠 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미영은 숨조차 조심스레 내쉬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서류 낭독과 함께 울려 퍼졌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친권이 없는 생모로서 법적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정우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고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자판을 두드렸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판결문을 바라봤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스쳤다. 그녀의 얼굴엔 절망이 아닌 묘한 평온이 비쳤다. 정우는 법정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국화 한 송이를 그에게 건넸다. 유나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무덤에 함께 가져가 주세요. 정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보다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정우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나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노트북과 일기장이 있었다. 무심코 일기장을 펼친 그는 한 장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분이 나를 지켜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멈췄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책상 위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눈물이 한 줄 종이 위로 떨어졌다. 정우는 핸드폰을 들어 잠시 망설였다. 화면 속 연락처 정미영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유나 묘에 함께 가주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 아이가 좋아하겠네요. 통화는 짧게 끊겼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한동안 이어졌다. 오랜 미움의 벽이 아주 조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영은 판결문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딸의 일기 사본을 포개 놓았다. 법은 졌지만 엄마는 이겼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유나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낮게 속삭였다. 고마워, 유나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방 안엔 조용히 국화향이 퍼졌다. 책상 위에 남은 판결문은 더 이상 그녀를 묶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엔 패배가 아닌 해방이 서려 있었다. 법이 가르지 못한 모성이 조용히 그 밤을 채우고 있었다. 하늘은 잔잔했고 산빛 아래는 봄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나의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다. 미영은 묘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왔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유나 엄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유나, 2006만 2025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제 정말 떠났구나. 정우는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애가 마지막에 쓴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엔 당신 얘기가 있었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아이가 엄마를 용서했다는 걸요.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용서라니요. 그런 말 그 애한테 들을 자격이 없어요. 정우는 한 걸음 다가와 봉투를 바라봤다. 그건 뭡니까? 그녀는 봉투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보험금 청구 서류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대신 그 안에 유나의 일기 복사본을 넣었어요. 그 아이가 남긴 마음을 아버지도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일어서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흔들렸다. 국화잎 하나가 묘비 위에 떨어졌다. 정우는 묘비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당신을 더 닮았어요. 고집세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늘 나보다 어른이었어요.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섰다. 바람이 둘 사이를 지나가며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지 않는 말들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미영은 묘비에 손을 올렸다. 유나야, 이제 엄마가 널 기억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묘비 위 국화 꽃잎을 적셨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유나야. 그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미영은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다. 흰 구름 사이로 빛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에 햇살이 닿으며 부드럽게 번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유나야. 정말 잘 자.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를 하나 더 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뒤를 따라온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 애는 편히 쉴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다. 그들 뒤로 바람이 묘역의 국화꽃잎을 흔들었다. 그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첫 햇살이 스며들며 매대 위 음료수 병들이 반짝였다. 정미영은 계산대 뒤에 앉아 커피를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딸의 묘비를 쓸어내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유리문 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다.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또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지나쳤다. 그 모든 일상이 낯설지 않았다.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오늘의 한마디 용서는 때로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그 빛이 따뜻하게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계산대 옆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딸 유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이제 당신이 살아줘요. 그게 내가 남긴 사랑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그래, 유나야. 이제 엄마가 살아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카운터 옆 화병에 꽃을 새로 꽂았다. 하얀 국화 대신 이번엔 연노랑 들국화였다. 이건 봄꽃이야. 내가 좋아했잖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문이 열리며 한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자가 커피를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뉴스에 나오셨던 그분 맞으세요? 미영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그냥 편의점 직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손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돈을 건넸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하루요. 손님이 나가자 편의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구석에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그녀는 그 소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목소리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로 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그 그림자는 외로움이 아닌 하나의 삶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낮게 속삭였다. 엄마로 살지 못했던 시간만큼 사람으로 살아볼게. 창문방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국화와 들국화가 나란히 흔들리며 마치 유나가 웃는 듯 했다. 라디오에서는 다음 곡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발라드의 가사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기억보다 오래 남는 사랑이 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따뜻한 인사였다.